자, 오늘은 뭐 IT가 시장 주도하는 반등 시장인 건 명확하니까 IT 쪽 집중해 봐야 되겠고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 머리를 맞대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리를 맞댄다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자, 인생이 실리콘 자체에서 출발해서 반도체로 지금 끝나고 있는 반도체 전문가인데, 자, 네네. 반도체 얘기는 뒤에 조금 후단에 네네. 추가로 달고 준비해 오신 기업부터 먼저 브리핑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기업을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트렌드하고 좀 안 맞는데요. 왜요? 서진 시스템이라는 서진 회사입니다. 시스템, 네네. 뭐 에너지 ESS, 네네. 맞습니다. 붙이면 또 뭐 다 말은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오늘 반도체가 세게 반등할지 모르고. 그건 네. 뒤에 원고는 이게 어제 쓰신 건가 봐요. 네, 저녁 때. 맞습니다. 네. 아, 자, 서진 시스템은 일단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기업인지. 네, 이제 금속 부품을 하는 회사고요. 보통 이제 뭐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이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금속 부품, 그리고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 통신 장비, 뭐 이런 스마트폰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 메탈 부품을 합니다. 그런 저 회사입니다. 예전에 뭐 저희 공업 시간이라는 교과목이 있어서 거기 보면 뭐 다이싱, 네네. 선반, 다이캐스팅, 깎는 거, 그렇죠. 다이캐스팅. 네네. 예. 깎는 거 네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원래 잘했던 회사고, 근데 그 깎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잖아요. 뭐 기능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요즘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측정하는 정밀 계측기 가지고 맞습니다. 정밀하게 깎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출발했는데, 네네. 자, 메탈 소재 가공 전문 기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ESS 반도체 장비, 전기차, 뭐 통신 장비용 부품 5만 대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 글로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표현하죠. 이 시장이 이제 확대 수혜가 예상이 된다.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지금 사실 성장 포인트는 ESS 하고요. 반도체 장비인데 네. 올해 이제 가장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요. ESS는 꽤 좋습니다. 수주 현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제 반도체 부품 쪽이 이제 생각보다 부진했어요. 이제 네. 올해 이 정도로 캐펙스 투자가 없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두 개 사업 부문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통신 장비 쪽이나 이제 다른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ESS가 이제 폐배터리에서 보통 확산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폐배터리가 이제 재활용이 되면은 다시 전기차에 넣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네. ESS로 돌리고. 재사용하고 재활용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남은 얘들 수명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으면 ESS 같은 데다가 이제 재사용을 하고요. 아, 이게 수명이 이제 50% 언더 40%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네. 아예 갈아서 그냥 거기에서 금속만 뽑아서 다시 쓰는 이제 재활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건물마다 가보면은 그런 영어 약자를 보신 게 많을 거예요. EPS, Electric Power Supply, UPS, 플레이. 대본에 없는 이야기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원래 언제 우리 원고 들어갔나요? 하여튼 전력이 단전됐을 때 네네. 보조로 이제 그 전력을 돌리는 거잖아요. 네네, 뭐 그렇죠. 엘리베이터 비상발전기. 같은 거, 비상발전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뭐 예전에는 그 에너지를 만들기 발전기를 뭐 유류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도다다당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ESS 같은 걸로 좀 저장했다가 긴급할 때 좀 쓰는, 하도 상황이 요즘 기후도 그렇고 뭐 전쟁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이 이 ESS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서진 시스템이 연관성이 있는지. 네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2차 전지가 너무 좋아서 ESS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용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네. ESS용 배터리 셀 수급이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 쪽이 안 좋으니까 네, 이제 ESS용 셀 수급이 굉장히 편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약간 그 초기에 납품하다 보면 약간 그 검증 품질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ESS 쪽에 그런 매출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수주는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신 장비 사업 부분은 어떤데요? 통신 장비에 뭐가 들어가죠? 큐브형 박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 통신 장비 이제 밖에 이제 케이스들, 아. 네, 하우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요즘은 안테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표면 안테나 같은 형태로 좀 많이 돼서 그렇죠. 그런가? 뭐 이제 심지어는 이제 뭐 MEC라고 해서 네. 뭐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제 미니 서버를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이제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뭐 더 많이 이제 어떤 내구성들이 필요해지고. 맞아요. 통신도 예전에는 중앙 컨트롤에서 집중적으로 쫙 뿌리는 형태라면은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가다가 막 굴곡이 되거나 부딪혀서 그렇죠. 저기 되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고주파로 될수록 5G부터 그렇죠. 그죠? 이게 직진성이 강하고 흡수가 잘 돼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몰 셀들을 많이 깔아야 되는데 아, 거기는 군데.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케이스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통신사업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통신 사업은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통신사들이 돈을 벌어야지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통신사들이 그렇게 업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좀 주춤한데 내년부터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하고 4분기 실수 전망 대충 컨센서스가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일단 지금 사실은 투자하기는 좋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실적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분기가 매출 한 2천억에 영업이익 한 150억 정도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네, 3분기. 3분기에만. 3분기에만. 근데 지금 시가총액 6천억 정도. 네, 맞습니다. 4분기에는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매출이 한 3천억에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그 ESS 쪽으로 수주 받은 것만 해도 올해 한 3천억대 후반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가. 네. 네, 오늘은 하여튼 뭐 시류를 조금 잘못 만났는지 네. 원고를 어디 쓰시는 바람에 그렇죠. 오늘 시장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제 네. 삼성전자 원고 썼어요. 하이닉스 원고 이런 거 썼어요. 그러게요. 네. 자, 하도 하여튼- 요즘 반도체 하기 무서워가지고. 네. 그렇죠. 어려웠었죠. 네. 서진 시스템은 오늘은 조금 약보합인데 하여튼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계속 기대가 된다. 네네, 맞습니다. 네, ESS라는 분야로. 자, 서진 시스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로 이제 가서 본격적인 반도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통신용 반도체 퀄컴 네. 3분기 깜짝 실적 나왔다고요? 네,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이제 정말 요즘에는 기대 안 한 업체들이 서프라이즈를 내는 것 같아요. 인텔도 사실은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네. 꽤 준수한 실적을 냈고 퀄컴도 꽤 준수한 실적을 냈는데 네. 그동안 이제 퀄컴이 굉장히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스마트폰 AP 있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안 팔리니까 AP도 안 팔리고 그 재고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쪽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월간 기준으로 거의 한 6개월, 7개월 만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플러스로 올라오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용에서 결국에는 차량용으로 다 옮겨가야죠. 맞습니다. 그죠? 네. 뭐 사실 요즘에 퀄컴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그 차량용도 있고요. 차량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PC용 있잖아요. 네. 지금 PC 같은 경우는 인텔 칩을 대부분 쓰잖아요. 그렇죠, 윈도우 CPU를. OS. 네, 맞습니다. 윈도우 OS에. 근데 퀄컴이 최근에 스냅드래곤 X라는 그 칩을 통해서 이제는 윈도우 OS 시장도 막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자체 설계 칩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제 뭐 CPU 달고 뭐 한 다음에 그래픽 카드 램 꼽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그 그래픽 카드에 엔비디아가 원래 이 PC의 시장은 주인은 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CPU를 밀어내는 형태로 밀어내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거기도 통합 칩 같은 것도 막 네, 맞습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밀어낸다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CPU, PC하고 서버 쪽 CPU는 사실 인텔이 단단하게 장악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AI 쪽에 이제 인텔이 약점이 있죠. 특히나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자체 디바이스에서 AI가 구현돼야 되는데 그게 아까 엣지 컴퓨팅.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인텔 칩보다는 암코어 계열의 칩들이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CPU를 하는 거는 암코어 계열. 그러니까 암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를 해서 네.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뭐 스냅드래곤도 암 아키텍처 기반이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온 디바이스 AI 성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이제 암코어 계열의 칩들을 적극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윈도우 OS 시장으로 돌아라. 지금 좀 헷갈리는데 암코어라는 게 ARM의 코어를 네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겁니까? 아니면 이제 칩이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아메리칸 코리아 그거 말고? 아니 그 암코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암 아키텍처. ARM. 네. 그러니까 이제 인텔은 X86 계열을 써요. 옛날에 네. 유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저전력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그 암 아키텍처 기반의 우리 모바일 칩들은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저전력 성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성능도 안 떨어져요. 워낙 개선이 많이 돼서
성능은 비슷한데 네. 전력 효율은 높아지는. 네. 애플의 M1, 뭐 M2, M3 M2. 같은 칩들이 대표적이죠. 자, 어제 뉴욕 증시가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금리, 사실 이면적으로도 금리예요, 금리. 뭐 그렇죠. 도 금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매크로입니다. 네, 금리가 좀 이제 시장 금리가 내려오니까 다 이제 뛰어 이래가지고 뛰는데 선두로 뛴 게 반도체고 네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올랐는데 거기에 또 핵심은 AMD. 맞습니다. 인텔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AMD가 3분기 또 깜짝 실적 내놨다고요. 이 그렇죠.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AMD 실적은 중요한 게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쪽에서 얼마나 얘들이 잘하고 있냐 이거였는데요. 네.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인텔의 시장 장악 잠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그 거의 두 자릿수 전분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했는데 인텔은 오히려 데이터 센터 쪽에서 10%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텔의 마켓 셰어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던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4분기 가이던스를 좀 약하게 줘서 AMD가 그날은 발표 후에 장외 시간이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질적으로 뜯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지금 어떤 반도체 수요, 메모리 수요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PC하고 모바일하고 일반 서버인데 일반 서버 쪽이 지금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빅테크 업체들이 돈이 없으니까 일반 서버에 투자할 돈을 저기 생성형 AI 쪽으로 다 지금 자원을 밀어넣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일반 서버 쪽도 이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일 드디어 또 D-Day입니다. 뭐 지금 뭐 온통 오늘은 FOMC 얘기들을 해드릴 텐데 내일 아침 되면 또 온통 사과 얘기들, 네, 애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자,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중국 판매량 감소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현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중국 쪽에서는 한 전년 대비해서 한 4에서 5% 정도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중국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라는 그죠? 이제 자력갱생의 상징물이잖아요. 네. 이거 안 쓰면 애국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몰아가니까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빠지는 거를 북미나 다른 쪽에서 얼마나 커버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실적 자체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워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어제인가 그제 이제 애플이 M3를 공개했거든요. 애플이. 네, 그 M3 칩을 공개했는데 이거는 이제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데 채택이 되는 칩인데 결국에는 네. 애플카를 겨냥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카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 그리고 그 비전 프로 같은 거 중저가 라인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이런 거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국내 이제 그 애플 관련주들, 뭐 LG 이노텍이나 BH 네. 같은 업체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망 체인에 엉켜 있는 기업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소식인데 그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뭐 한 1년 넘게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황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에 물론 뭐 PC 수요, 뭐 모바일 수요 이런 거는 좀 그렇다 쳐도 수요 감소의 포인트보다는 수송의 감소, 오고 가질 못하는 미국과 중국 얘기죠. 그러면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꼬가 좀 터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중국도 사실은 올해 가장 기대했던 게 리오프닝 효과였는데 네. 이제 중국 그 사람들이 리오프닝 되니까 내구 소비재인 이제 PC나 스마트폰 사기보다는 일단 여행건 다녀야겠다, 여행.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소비들이 몰렸던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부동산이 워낙 또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PC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언택트 때 많이 바꿨던 어떤 그 PC들을 이제 팬데믹 때. 네, 그렇죠. 이제 약간 교체 사이클이 오는데 약간 포인트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자 그러면 윈도우 10이 지금 조만간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네. 윈도우 11 이제 교체 수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특히나 기업용 PC 쪽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AI가 되는 PC야 안 되는 PC야 온 디바이스 AI 그게 또 어떻게 보면 PC의 교체를 또 촉진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일반 서버 쪽 여기만 뭐 모바일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했고 이제 일반 서버 쪽만 좀 잘 되면 지금 일반 서버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디램은 사실 걱정이 없어요. 네. 디램은 AI 가지고도 충분히 수요가 커버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낸드는 지금 일반 서버 쪽에서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수요가 올라오지 못하면 천수답이에요. 그래서 계속 감산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서버 투자가 재개가 된다 그러면 낸드 쪽도 굉장히 환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으로 좀 가봐야죠. 너무 이제 포괄적인 얘기들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하나마이크론을 언급하셨고 네네. 또 약간 집중적으로 분해하셨는데 오늘 시세가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하나마이크론. 일단 하나마이크론은 삼성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주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향.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삼성이 HBM 투자를 내년에 2.5배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필사적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한 40K, 월 기준으로 한 40K 정도 되거든요. 40K 정도의 캐파가 되는데 그럼 내년에 2.5배가 되면 거의 100K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신규 투자를 하면요. 10K당 HBM 10K당 1조가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의 뭐 디램들을 많이 전환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요가 확 많아지면 하나마이크론이 낙수 효과를 보게 돼요. 기존에 이제 약간 좀 레거시 반도체 물량들 있죠. 네. 그게 이제 하나마이크론으로 많이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마이크론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일부 공정을 외주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그 국내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 업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제 삼성 쪽에서 굉장히 기존에 자기들이 배제했던 업체들 다시 끌어왔는 네, 포용 정책. 왜냐하면 기술이 필요하니까. 네. 예전에도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베트남에다가 옌퐁 2공장, 스마트폰 공장 만들 때 그때 이제 고영이 사실 거래가 끊겼었거든요. 삼성하고. 근데 다시 거래를 재개했어요. 타이응웬 공장 만들 때.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면 한미 반도체도 사실 삼성 쪽에 좀 약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뭐 듭니다. 대단한 네. 뭐 개의치 않고 한미는 지금 미국가 있던데. 네, 해외 IR 열심히 네. 미국가 하시죠. 있던데. 네. 자,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네네. 케미컬, IT 케미컬도 봐야죠. 네네. 오늘 워닝 IPS 네네. 뭐 정확히 이렇게 둘이 매칭은 아니지만 네네. 조금 강한 것 같고. 자, 네네. 동진 세미캠. 그러니까 지금 그 내년에 어떤 투자 캐펙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신규 투자는 거의 기대하시면 안 돼요. 신규 투자도 없고 기존의 라인들을 개조하는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특히 D램 쪽에서 1A, 1B 그러니까 14나노, 12나노 공정 전환을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수혜를 보는 업체들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이 케미칼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그 16나노나 18나노를 14, 12나노로 전환하면 바뀌는 게 뭐냐면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이 신규로 들어가요. DNF를 네. 솔브레인이 그랬다고 맞습니다. 했구나. 그래서 인수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되면 ALD 원자층 증착 장비, 그 유진테크 같은 업체들, 네. 장비 업체들이 일부 그냥 제한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케이라는 머티리얼즈, 그리고 동진 세미캠의 이제 EUV용 PR. 왜냐하면 기존의 원G 공정은 16나노인데 EUV 마스킹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1A가 되면 5개 마스킹이 들어가요. 그러면 맞아요. EUV용 PR 수요가 확 늘어나고 그리고 기존에 납품하는 ARF 뭐 이런 쪽 수요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다 시차를 두고 진행은 될 거예요, 그죠? 이제 시간의 문제죠. 전체 금융시장이나 뭐 경제 맞습니다. 환경에 맞춰서 빨라지느냐, 조금 이렇게 늘어지느냐인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주식하기 제일 좋은 게 턴어라운드 주식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산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어느새 감산이 마무리가 되고 굉장히 수혜를 턴어라운드가 되고 거기에서 신규 사업이 붙어주는 기업들이 좋은데 그런 게 사실 동진 세미캠하고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그런 아이템하고는 맞죠. 네, 맞습니다. 턴어라운드. 매번 이제 외래어를 쓰는데 그거 잘못 발음하면 이제 털어라운드.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안 좋아. 역시 시장에 올라야지 우리 안 좋아. 앵커님이. 기분은 안 좋고 네. 채권 맨날 터져갖고 안 좋고. 네.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다 됐고.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